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어법지존 함께하는 벌써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을 조동사의 세계로 안내할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오늘 13강 조동사 편을 시작으로 해서요. 다음 시간까지 또 조동사 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조동사는 말 그대로요. 동사를 도와준다, 도울 조자를 썼겠죠. 실제 그 조동사 자체로만의 의미가 굉장히 많느냐. 뭐 문법적인 설명으로 따지면 주어의 의지냐, 상대방의 의지냐, 주어의 고집이냐, 상대방의 위양이냐, 뭐 기타 등등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수능형 어법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는 챕터는 아닙니다. 뭐가 됐든 그래도 또 이 조동사는요. 여러분들 시제랑 같이 엮여서 뭐 알고 계시는 should have pp냐. 그러니까 과거에 한 일에 대한 과거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는 것에 대한 후회의 가정이냐 기타 등등해서 나중에 이제 시제편과 혹은 가정법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조동사 자체로의 중요도를 따지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얘가 이제 시제나 혹은 가정법이나 다른 의지가 들어가는 뭔가의 챕터에선 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또 이 시간 조동사의 세계로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조동사를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앞서서 배웠던 구와 절, 문장의 형식, 그리고 시제편 복습하고 오늘 이 시간 조동사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맨 처음에 구, 절, 끊어읽기 기억나세요? 이젠 어느 정도 진짜 내가 늘 말했듯 토 나올 정도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처음 본 듯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구,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했어요. 진짜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중에 명사 구 기억납니까? 소소하게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어요. 투부정사구 있었고요. 혹은 동명사 구 있었고요. 혹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복잡해지는 문장들의 구, 절, 해석 연습을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과 수능형 문제로 얼마나 수능에선 복잡해지고 얼마나 수능에선 문장이 길어지고 그 길어진 문장을 갖고 어법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중간에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뭐 할지 정도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했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형용사절 한번 해볼까요?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를 갖췄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니까 형용사니까 보어절이 갈 수 있겠지. 하나의 품사, 품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품사겠지.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하고 형용사절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명사 그러지 말랬어요. 관계 부사라고 해서 부사 그러지 말랬어요. 관계 사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물론 그중에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다. 그러면서 배웠던 거. 자, 끊어읽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본동사라고 하는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근데 한 문장이라면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가짜 동사 같은 것들이 많은 건 일단 수식의 동사이거나 분사의 이디엄과 착각할 수 있으니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라. 그래서 뭐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전치사 묶고 부사 묶고 컴마 쌍컴마 하이픈 세미콜론 기타 등등 묶고 나면 본동사 찾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문장의 형식별 주의사항 특히나 제가 오형식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동사,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 기타 등등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해. 게다가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가 있는데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자꾸 능동태를 주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유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open, sell, read. 그러니까 반드시 문이 열리다, 수동태여야만 된다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책은 팔리다, 수동태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도 있단다 라고 했던 주의사항들 몇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 생각엔 노트 필기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제의 개념, 시간 조건 부사절, 시제의 일치, 불일치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저한테 선생님 노트 필기 같은 거 미리 작성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9년 동안 이제 해넘어가면 저 20년 차 되거든요.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선생님 내 손으로 만드는 영문법서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또 직원들을 시켜 연구원들을 시켜 제가 직접 예쁘게 아름답게 필기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직접 올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효과가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떠하던 간에 제 필기본은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필요한 자료, 말하자면 교재에는 없지만 수능형 실전 문제, 말하자면 여러분들 풀어보셨으면 하는 좋은 수능형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 분석해 보셨으면 하는 좋은 구문 문제들 얼마든지 많이 자료들을 다 배포하고 다 첨부 파일로 올릴 예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 손으로 만드는 영문법서는 말 그대로 내 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내가 어디에 필기해놨는지, 내가 무슨 색 펜을 썼었는지, 선생님이 뭘 중요하라고 했는지 단권한 노트를 만드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제가 다 올려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럼 이제 완성본이 있죠. 완성본이 있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듣는 완강률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필기가 되어 있는, 야, 그럼 교재도 다 필기되어 있어. 교재엔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주어까지 더 세부적이고 더 지엽적인 사항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잘 이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제가 필기해본 작성은 뭐 제가 별표를 쳐놓고 빨간불 쳐놓다고 해서 제 머리가 여러분들 머리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한테 필기본을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부탁하셔요. 또 제가 아마 안 들어줄 겁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한 거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늘 누누이 당부드리는 복습하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시제 개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 have pp를 쓴다. 단 정확한 과거의 시점의 부사구와는 쓸 수 없다.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대과거, had pp를 쓴다. 영어에서 had pp 쓰는 거 과거 완료를 혼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저저번 시간에 suggest, insist에 해당하는 시제 일치, 불일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머릿속에는 일단 제안, 요구, 명령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 안 하고 무조건 슈도 동사 원형 쓰던데 만 각인되어 있어서 그건 내신형. 얘들아 거기에 또 예외 조건이 붙으니까 정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챕터입니다.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라면요. 시제일치 해요 안 해요? 시제일치 안 하고 슈도 동사 원형. 근데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면 그때는 시제일치 따져줘야 한다. insist가 주장하다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뭐뭐 하자 혹은 뭐뭐 하라 권유의 주장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시제일치 안 하고 슈도 동사 원형. 근데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시제일치를 따져줘야만 한다라고 했던 시제일치 불일치까지 여러분들 머리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제 일치 불일치가 끝나고 리뷰했죠. 리뷰에서 문제 푸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없어요? 뭐가 있냐 하면 시제편이라고 해서 시제만 문제를 묻진 않다고요. 시제하다 보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이쁘냐 아니면 미래 완료 수동태가 이쁘냐 태랑도 또 연결된다고요. 따라서 모든 어법 문제는 딱딱 분류해서 형식, 시제, 가정법 이렇게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배울 조동사 구문이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동사 자체로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법적으로 아주 크게 중요하거나 아주 크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게 가정법과 혹은 시제와 연결되면 또 다른 의미 파생이 되니까 그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연결고리가 있다. 그 연결대로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조동사의 이해. 일단 조동사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조동사의 관용어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 둘씩 설명을 시작할게요. 실제 여러분들 교재 내용으로 따지면 유니트 11에서 유니트 24 17, 18, 19, 20, 21, 22, 23, 24강 장장 8강에 해당하는 게 조동사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조동사를 먼저 교재 진도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 설명을 쫙 할 거니까요.
이제부터 또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필기 내려놓으시고 펜 내려놓으시고 칠판만 화면만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조동사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말씀 그대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혹시 교재에 어디냐면 63페이지 정도가 이제 조동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1차 조동사라는 게 있고 법적 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건 법조동사는 뭐야? 나는 1차 조동사, 2차 조동사, 법조동사 난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법적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법조동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조동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조동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일단 써볼게요. 뭐 can 정도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may 이 정도 있겠죠. 또는 뭐 있을까요? 뭐 must 정도 있겠죠. 칠판을 조금 이동해서 또 뭐도 있을까요? 뭐 will, 이건 조동사. 또는 뭐 should, 혹은 ought to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또 조동사. 지금은 현대문법에선 많이 쓰이지 않지만 need나 there 얘가 일반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there 뭐 감히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조동사로 현대문법에선 잘 쓰이지 않습니다. 교재 챕터에도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동사들을 조동사를 우리가 법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조동사는 선생님 뭔데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제가 1차 조동사 그냥 쓸게. 이건 문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예를 들면 비동사예요. 혹은 두 동사예요. 혹은 have 동사예요. 선생님 얘가 조동사라고요? 흠칫 놀라실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자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동사는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 물론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have라고 하는 건 가지다 혹은 또 사역동사, 오형식 문장으로 배웠는데 얘네들이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라고요? 네. 1차 조동사라고 부르는 얘 be, do, have들은 얘 원래의 뜻, 그러니까 비동사, have, 뭐 가지다, do, 하다 이런 동사의 뜻 말고 여러분들 왜 진행형 만들 때 비동사 ing 쓰시죠? 그때 진행형 만들 때 비동사 ing, be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시제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그걸 조동사. 그러나 원래 뜻은 갖고 있으니 1차 조동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두요? 두 여러분들이 가지다, 그러니까 하다의 뜻 말고요. I like music. 나 음악 좋아해. 너 음악 좋아해?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실래? Do you like music? 할 때 그 두가 하다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냥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그냥 두가 있을 뿐이야. I like music. 나 음악 좋아해. 근데 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또 문장을 만들 때 여러분 I don't like music. 그러면 그 don't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좋아하지 않는다 like에 부정을 만들기 위해 일반 동사를 그냥 도와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have가 가지다라는 뜻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 시제 만들 때 야, 저저번 시간에 현재 완료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have pp.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had pp.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죠. 그럼 그때 have는 가지다의 뜻입니까? 혹은 그때 have는 사역동사의 시키다, 내버려두다의 뜻입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원뜻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이제 시제 만들려고. 현재 완료 have pp? 뭐 과거 완료니까 얘 시제 바꿔서 had pp? 이렇게 만들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동사를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진행형 만들기 위한 비동사 ing 할 때,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기 위한 do나 don't를 사용할 때, 혹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같은 시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때, 그럴 때 쓰는 동사들의 묶음만 원래 동사의 쓰임이 있으니까요. 얘는 1차적인 뭔가 변형된 조동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용어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아, 얘네가 왜 조동사라고 가끔 불리우는지 알겠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원래 썼었던 can, may, must, will, should, 뭐 need 이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동사들이 말 그대로 법조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물론 여러분들 교재는 보면 각각 can부터 시작해서요. can, 능력 허가의 뜻이 있고 뭐 무슨 뜻이 있는데 각각의 예문은 어떻고 각각의 관용어구는 어떻고 그래서 교재 페이지는 17강부터 24강까지 이어지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 혹은 알고 있는 것들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an의 뜻이 뭔데요? 가장 일반적인 뜻이요. 네,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 can은 능력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응? 그런데 또 가끔은 무슨 뜻도 있냐면 허가, 가능,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얘도 가능일 수도 있고요. 얘도 허가의 의미니까 얘도 가능일 수도 있고요. You can go now. 너 지금 갈 수 있다. 내가 두 발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You can go now. 너 지금 갈 수 있어. 허가, 가능성을 내어준 거죠. 그런 의미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이게 법조 동사니, 이게 법조 동사니, 1차 동사니, 아니면 각각의 무슨 뜻이 있고 가끔씩 조동사 편을 하다 보면 주어의 의지냐, 아니면 2인칭 상대방의 의지냐, 혹은 주어의 고집이냐 하면서 will을 쓸래, shall을 쓸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능형 어법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고요. 사실은 토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원래 토익의 원 뜻이요. 잠깐 딴 얘기로 넘어가서 그렇지만 Test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will을 쓰든 shall을 쓰든 그게 주어의 의지인지 주어의 상대방의 고집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너랑 나랑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면 가능하다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TOEFL이라고 하는 건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제2의 외국어로서의 언어 정확한 뉘앙스와 정확한 어법과 정확한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고차원적으로 물을 수는 있지만 현대 여러분들의 수능 어법에서 TOEIC Test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이런 데서는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교재에 있는 대로 그걸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물론 영어 꼼꼼하게 외워주면 좋지. 근데 머리 용량이 안 돼. 우리 수험생들의 영어만 봐도요. 외국어 영어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 다 해야 돼. 근데 그거 어법 문제 그 한 문제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운다면 전 그거 시간 버리는 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구문 독해 연습을 하시고 구문 시간에 리딩 스킬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과목별로요. 국영수 사과탐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시라는 입장에서 조동사 편을 너무 많이 시간을 들이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만 의미 전달만 받고 가자. 제가 오늘 조동사 편을 빨리 끝내고요. 오히려 우리 수험생들한테 영어 학습법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약속드렸던. 자, may는 여러분들 원래 may 알고 있는 뜻이 뭔데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뭐 추측, 뭐뭐일지도 몰라. 됐죠? 그리고 얘가 일반적으로 허가에서도 많이 쓰고요. May I use your phone? 내가 네 핸드폰 좀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요. 그럴 때 꼭 선생님 may만 써야 돼요. 아니요.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라면 Can I use your phone? 해도 되고요. Will I use your phone? 해도 된다고요. 꼭 거기에 무슨 의미가 어떻게 쓰인다라고 줄줄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기본적인 뉘앙스만. 자, must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건 의무라고 해야겠지. 혹은 여러분들아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한국말로 우리 뭐뭐 임에 틀림없다. 추측. 그렇지. 얘도 뭐뭐 임에 틀림없다 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조동사편 관용 어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만 쓴 겁니다. 물론 캔에 여기서 또 넘어가면 뭐 가능도 있을 수 있고 추측도 있을 수 있고 메이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뭐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자, 여러분 must에서는요 한 가지 have to와 좀 비교를 해봅시다. 얜 조동사고요. 일단 얜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뭔지 아시죠? 비동사를 제외한.
뭐 do, love, like,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죠. 얘랑 얘랑은 일반 동사인데 둘 다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둘의 센 강도를 비교하면요. must가 훨씬 더 셉니다. You must go now. 너 지금 you must study hard.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예요. You have to study hard. 걔보단 강도가 좀 약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강도의 깊이 몰라도 돼. 그러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must not을 쓰시면요. must not이요.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 얘는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는 don't have to, must to not 이런 건 아니지. 야 조동사만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must not 이렇게. 얘는 일반 동사라고 했잖아. have to not 이런 건 없는 거지. 그렇지? have not to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don't have to 하시면 얘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need not이랑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요 부정문이 쓰였을 때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뭘 강도의 깊이가 얜 세네, 얜 약하네 뭐 이런 거보다요. 됐어요? You must not do it. 너 그거 해서는 안 돼. 이거고요. You don't have to do it. 너 그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표현이니까 해석의 차이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will이요. will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예정이잖아. 예정일 때 쓰잖아. 물론 이게 또 시제에 따라 각각과 can이, could가, may가, might가 뭐 무슨 must는 시제가 없고 will, would가 각각각 변할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will 뭐뭐 할 예정이다. 혹은 습관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요쯤 되면 많은 선생님들도 그걸 강조하고 우리 수험생들도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또 가끔 이렇게 시험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will가 그다음에 will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습관을 나타낼 땐 woul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쓰고요. would랑 used to랑 아이들이 또 비교를 합니다. 둘 다 습관이니까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뭐뭐 하곤 했다. I would walk. 난 걷곤 했다. I used to work. 나는 걷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라고 쓰고요. 일단 문법적인 시제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는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막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별표 막 100만 개 쳐 있고. used to 동사원이요. 얘는 규칙적인 습관이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일단 출제될 확률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잘 보세요. 내가 산책을 하고 났다. I would take a walk. 그럼 이제 불규칙적인가 봐. I used to take a walk. 나는 산책을 하고 냈다. 그럼 규칙적인가 봐.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그건 누가 판단할 수 있어? 제 말은 수험생은 제 3자입니다. 출제자가 있고 원작자, 지문작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걸 해석해서 답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글을 쓴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산책을 규칙적으로 했는지 불규칙적으로 했는지는 내가 뭐 would를 썼냐 아니면 또 used to를 썼냐 주관적인 입장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하는 객관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 문장에 뭐 regularly 이렇게 줬다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줬다면 그 중에 두 개 뭐 쓸래? 그럼 뭐 would냐 used to냐 used to를 쓰겠지라고 하겠지만 특별히 그런 게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 뭐 규칙이냐 불규칙적이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거기다 별표 치고 아이들이 또 막 암기하고 있다고요. 그 시간에 단어를 외우면 참 좋겠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학습 방법 얘기를 조금 진행하겠다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should요. should, ought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입니다. 해야만 한다니까 의무. 엄마야? 그러면 선생님 must랑 have랑 should랑 다 똑같이 해야만 한다예요? 그러면 강도로 따지면 뭐가 제일 진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물론 교재에는 여러분들도 꼼꼼하신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요. 강도의 빈도수로 보면 뭐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뉘앙스만 보라고 했잖아요. can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할 수 있다. may 뭐뭐 일지도 몰라? 아니면 해도 좋다라는 허가. 아니면 must 뭐뭐 해야 한다. 근데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데 don't have to라고 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다 정도만. would가 원래 will 예정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습관을 나타낼 때도 있대. 근데 그게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사실은 주관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걸 우리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한 거고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정도. need나 there 필요 있다 감이라고 하는 건 현대 문법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조동사들을 법조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한 거고요. 이건 원래 머릿속에 있는 거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걸 특별하게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보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제가 조동사 관용어구를 쓰겠습니다. 필기 내려놓으세요. 지금 필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조동사 관용어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몇 가지 제가 쓸게요. 일단 may have pp가 있다. 그 다음 must have pp가 있다. 그 다음 cannot have pp가 있다. 그 다음 should have pp가 있다. 쓰면서 내가 좀 부끄럽다요. 이게 지금 고3용인데 고3용 강의에서 다뤄질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챕터가 지금 너무 많아. 근데 이 정도도 모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 약간 반성하셔야 합니다. 자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뜻만이요. may have pp. 아까 may가 여러분들 추측 뭐뭐 일지도 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이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물론 해야만 한다죠. 근데 여러분들은 should한테 양보합시다. should는 해야 한다 이 뜻밖에 없잖아요. 그 얘가 뭔가 해야 한다 이 뜻일 거고요. 얘는 뭐뭐 해야 한다 말고 또 뭐 있었지? 강한 추측. 매 추측. 그러니까 뭐뭐 이었었을지도 몰라. 강한 추측.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cannot have pp는요? cannot have pp는 할 수 없었다 또 그럴까 봐요. 아니요. 얘랑 반대말이에요. cannot have pp는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can도 약간의 추측의 의미가 있긴 있거든. must have pp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cannot have pp 반대라며. 뭐뭐 안 했었으면 틀림없다라는 뜻이겠네. 반대니까. 즉 했었을 리가 없다. 학생들이 잘 보면 cannot have pp의 뉘앙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should have pp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은 안 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시제랑 엮여. 그래서 먼저 일단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한 거예요. 자, shouldn't have pp? 그럼 얘는요? 얘랑 반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하지 했었어야만 했다의 반대말이니까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 당연하지. 근데 선생님 should랑 ouught랑 똑같다면서요. 조동사. 네, 그럼 바꾸면 돼요. should have pp를 똑같이 쓰려면 ought to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괜찮습니까? 혹은 should not have pp 반대로 하려면 ought. 야, 투부정사 부정하려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ought not to have pp. 우리 친구들 또 이걸 C로 착각하겠네. 괄호 ought not to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 일단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should have pp. 근데 어떻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내가 어젯밤 공부 좀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려면 should have pp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should have pp 자리를 stick may have pp 혹은 must have pp로 갖다 놓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렇게 묻는 게 수능형 문제 어법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조동사, 1초 조동사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사실은 이거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조동사의 관용어구 편 뭐 may가 들어가면 may well, cannot to 여러분들 알고 들어봤던 뭐 cannot have ing 그런 건 다음 시간에 암기할 거고요. 오늘 시간에 정리할 건 이 부분이 다입니다. 저 좀 한번 다시 보실게요. 뭐 1차 조동사, 1차 조동사, 뭐 법조동사 이런 문맥상의 혹은 어법상의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얘네들을 왜 조동사라고 부르냐면 각각 진행, 혹은 부정의문, 혹은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조동사. 나머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may, 뭐 can, 모르는 뜻 없었습니다. must not 하면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 하면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다. 정도의 해석상의 차이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will은 원래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끔씩 습관을 나타낸다. 근데 이게 불규칙적이냐 규칙적이냐 사실은 내가 보기엔 별 의미는 없다 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여러분들 암기하시려면 조동사 구문 암기하셔야죠. 제가 살짝 칠판이 안 보이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감독님 얘 아예 안 보이게 바꿔 해주세요. 저만 좀 많이 보이게 해요. 얼굴만. 자, 그러면 먼저 조동사 구문에 may have pp 있었습니다. may have pp가 무슨 뜻이었어? 내가 뭐뭐밖에 못 들었어.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는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걔 반대말 못 썼니? cannot have pp 썼습니다. 다시 may have pp 뭐뭐 이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걔 반대말 cannot have pp 그러니까 틀림없다.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니까 얘는 안 했었음에 틀림없다. 즉 했었을 리가 없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걔 반대말 should not have pp 하지 말았었어야만 했다. 그걸 바꾸려면 ought not to have pp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 수능형의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예문 같은 거 볼 거거든요. 먼저 필기 시간 드릴게요. 그럼 또 감독님이 아름답게 필기 잡아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필기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보시면서 하나 둘 연습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64페이지예요. 엑서사이즈 1입니다. 밑줄치 부분이 조동사로 쓰인 것을 찾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히시오 그랬죠. 1번부터 5번까지가 쭉 있습니다. The dad is cutting his nails. 아버지는 그의 손톱을 자르고 계신다 했어요. 얘 지금 비동사 ing의 진행형 정도를 만들고 있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뭐뭐이다, 있다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죠. 진행형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얜 조동사 맞네요. 2번 갈까요? They didn't see the film. 그들은 필름을 보지 못했다.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지 못했다? 얘가 원래 본 동사인데요. 보다. 근데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쓴 did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본동사는 아니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러 나온 조동사인데 따라서 2번 조동사. 됐죠? 3번 갑니다. I have enough money to buy it. 나는 그것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얘는 원래 가지다 라고 하는 본동사, 타동사 맞는데 따라서 얘는 조동사가 아니겠네요. 4번 갑니다. She didn't leave on Saturday. 그녀는 토요일 날 떠났다 했어요. 그럼 원래 본 동사는 뭐냐면 leave예요. 떠나다. 근데 떠나다라고 하는 게 시제가 과거니까 그러면 left 썼으면 됐지. 왜 did leave 이렇게 썼지? 여러분들 대동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또 아직 안 들어봤으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뒤에 챕터에서 나올 거거든요.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걸 대동사 두라고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나도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항상 뭐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 me too. 그 다음 두 번째 뭐 트냐면 so do I. 이거 생각하죠. I do too.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사랑해 라는 말을 like를, love를 또 쓰고 싶지 않아서 대신해서 I do. I do, I do. 노래도 있잖아. 그럼 내가 한다 뭐 말고 앞에 뭐 문장을 대신해서 받을 때도 대동사라는 걸 쓸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4번에서는 대동사로 쓰인 건 아니고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어쨌든 얘가 본동사라면 본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각각 본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면 조동사 맞다. 자, 5번은 He was the only man who cared for me. 나를 케어해줄 유일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럼 얘 본동사.
야, 여기 있는 동사는 괄호로 묶일 거잖아. 그럼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얘는 본 동사죠. 본 동사니까 조동사로 쓰인 건 아니죠. 따라서 엑서사이즈 1번의 조동사 1, 2, 4 정답이라고 인정해야겠네요. 다음 엑서사이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엑서사이즈 문제는 우리말로 옮기래. 아우, 나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 고3 친구들하고. 자, you may keep the change. 너는 그 잔돈을 keep,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어. 허가의 의미.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너 잔돈 네가 가져도 돼. 라고 하는 허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니? 정도로 보면 되죠. 2번. It may sound strange, but it's true.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 그치만 사실이야. 그러니까 얘는 추측, 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니? 물어본 정도. 5번은요. The dad may have missed my point. 아빠가 내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그 요지를 may have pp? 단기 기억 손실증 환자들은 아니죠.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may have pp가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뭐뭐밖에 안 들린다고 했지. 뭐뭐이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걔 반대말. cannot have pp. 했었을 리가 없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may have pp. 우리 아빠는 내 요점을 놓쳤었을지도 모른다. 하시면 되죠. 선생님 여기 중간에 3번, 4번 어디 갔어요?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동사 관용어구편 2에서 다시 설명하고 돌아올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그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시면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기래요. must not 하면 제가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운전할 때 너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2번 must be. 여기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니? 정도로 물어본 거. 2번 there's a doorbell. 어머 초인종이 울리고 있네. It must be a Roger. Roger. 임에 틀림이 없어. 추측 확신. 그쵸? You will have to live by yourself someday. 너는 언젠가 너 스스로 살아야만 해. must의 뜻이에요. must live. 혼자 살아야만 해. 선생님 must의 미래형은 어떻게 돼요? will must? 야, 머리를 써야지. will도 조동사, must도 조동사. 조동사 두 개를 함께 쓰면 어떡해. 대신 will have to로 바꾸면 되잖아. have to가 제가 일반 동사라고 했죠. will 조동사 집어넣으면 wi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의 미래 시제 되겠죠. 그래서 must의 미래형은 will have to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억 안 나요? can의 미래형은 뭔데요? will can?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우리 will be able to 뭐 이런 걸로 바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must have forgotten,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그의 와이프의 생일을 잊어버렸었음에 틀림없다. 자, 5번 you don't have to finish this by tomorrow. 너는 don't have to 하면 해서는 안 돼. 얘랑 달라. must not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너는 꼭 내일까지 이 일을 마칠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각 조동사의 의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요. 특별히 암기하거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하는 건 없다. 자, 각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넣으십시오 했습니다. 알맞은 말 You should prepare, have prepared a test but you didn't.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그냥 쓸래. 아니면 should have pp 구문을 만들래. 너는 테스트에 준비해야만 한다. 말 되죠. 너는 테스트에 준비했었어야만 한다. 둘 다 말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 너는 준비해야만 돼.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 과거 시제를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는 준비를 했었어야만 해.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 should have pp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2번 가볼까요? You proposed that a doctor was be sent for. 너는 제안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보내지도록 제안했다, 부탁했다 이 뜻인가 봐요. 이건 갑자기 조동사도 아니고 그럼 뭐 쓴 건가? 1차 조동사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be, pp 썼잖아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be가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느냐? 아니, 그냥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be, pp니까 1차 조동사가 온 것뿐이야. 근데 시제를 was를 쓸래, be를 쓸래 했어요. 엄마, 앞에 그 proposed. 과거 썼으니까 뒤에도 뭐 was 이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너 혼난다. 주절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럼 또 이제 해설지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뭐 suggest 있으면 오더를 동사니까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 써서 아는 건데 틀렸다. 뭘 알아? 지금도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구만. 제안하다가 속 suggest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propose 썼어요. 그러니까 BPP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는 1차 조동사 수동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조동사인데 시제 일치하면 안 되지. 제안하다의 뜻이니까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수동태 만들 때 BPP 그냥 B 동사 원형으로 써야죠. 제가 항상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시제 일치 불일치가요. 지금처럼 다시 조동사 편하고도 연결된다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He insisted that he had seen, he should see the accident, but he lied.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가 그 사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he lied. 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lie, lay, layin 하면 자동사, 눕다, 놓여있다 이거였죠. 그거 말고 여기 보니까 lied가 있는데요. He lied. 얘들아 거짓말도 규칙적으로 해야 이게 들통 안 난단다. 그래서 거짓말도 규칙 동사고 자동사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건 lied 자동사 과거형 쓴 거네요. 그럼 해석 다시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했어요. 우리 여기도 왜 갑자기 조동사 배우는데 또 갑자기 시제를 찾으래지? 이럴 수도 있어. 여기에 있는 헤드가 뭐 특별한 헤드니? 가지다의 뜻이니? 아니 헤드 PP. 그냥 시제를 만들기 위한 얘 1차 조동사였던 거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배웠던 지금 법조동사 원래 알고 있는 조동사 should 둘 중에 뭐 쓸래 한 거예요. 여러분 insist가 뜻 두 가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뭐뭐 하라고 권유의 주장이 있고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 있다. 그는 주장했다. 그가 사건을 목격하라고 주장했다. 말 안 되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얜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였지만 얜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 했죠. 그러면요. 얘 과거니까요. 같이 과거를 so를 썼으면 좋았는데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사건을 봤다고 주장했대요. 그럼 주장한 게 먼저예요? 사건 본 게 먼저예요? 사건 본 게 먼저죠?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had seen 이렇게 썼어야죠. 제가 교재에 없었던 시제 일치 불일치를 설명했던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 일치 불일치도 또 조동사와 연결되고 이 조동사는 다시 가정법과 연결될 거고 뭐가 연결된다고 했던 거. 제 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조동사의 기본적인 문형하고 그리고 관용어구 may have pp, must have pp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었단다.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 몇 개만 풀어봤어요. 제가 끝나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 많거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 하나씩 영역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끝나기 바로 전에 제가 어휘에 해당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장은 뭘까요? 뭐 아이들에서 뭐 이름이 막 나옵니다. 혹은 어떤 친구들 중에 내가 만든 단어장이에요 합니다. 그럼 반문하겠습니다. 네가 만든 단어장 사실 되게 좋거든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도 지금 내 손으로 만드는 영 문법에서 단권 하나 만들자 한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는 안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휘집은 무슨 교재에 무슨 출판사에 어떤 것이다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어휘집은 교과서입니다. 왜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수능의 출제자는 범위는 교과 수준에 한한다. 범교과 수준에 한한다 라고 했거든요. 범교과 수준에 한한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별표 치고 단어 주는 거 있지 않아요? 그 별표 치고 단어를 주는 건 범교과 수준에서 벗어나서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머 이거 되게 어렵다. 다른 수험생들은 모르겠지? 난 이거 되게 외워야겠다.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의 단어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장장 18종입니다. 고1 18종, 고2 18종, 고3 18종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그 18종에 있는 모든 교대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가 뭐 능률이다. 혹은 뭐 지약사다. 기종의 모든 기종들이 있다고 치면 그중에 하나의 기종만 외우셔도 거의 학년별로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하나의 종을 학년별로만 여러분들 인덱스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사실은 수능 어휘에 있어서 범교과적으로 출제되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3이면 고1 때 교과서를, 고2 때 교과서를 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교과서 어휘 쫙 치시면 쫙 나와요. 혹은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제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물론 EBS에도 올리겠습니다. 교과서 어휘 목록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강의 목록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게 1번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시중 교재는 뭐가 좋은데요?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교재가 좋다라고 지정해주면 저도 좀 큰일이 나겠죠. 더더군다나 학생들별로 자기가 공부하는 수준들과 혹은 양이 다른데 이게 제일 좋아 라고 섣부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할 그럴 위치도 아니고요. 시중 교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일단 여러분들보단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만드는 것보다. 왜냐? 시중 교재를 쓰시는 작자, 원고 작자분들은 많이 분석하셨고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알파벳 순이 됐던 기출 순이 됐던 일단 적어도 시중 교재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출, 빈출, 어원별, 기타 등들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수험생들이 쓸데없는 단어를 외우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정 안 외워져요. 난 교과서 단어도 한번 봤는데 시중 교재에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핸드메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핸드메이드가 가장 잘 외워지는 이유는 원래 무의식적으로 단어를 7번 이상 봐야 그건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mother 스펠링 기억나요? M-O-T-H-E-R 여러분 60세대도 mother 스펠링 알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걸 M-O-T-H-E-R이라고 읽었지만 그리고 외웠지만 그리고 막 쓰면서 깜지 쓰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mother이라는 스펠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각인된 거예요. 핸드메이드를 만들 땐 여러분이 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 독해하다가 보죠. 모르는 걸 단어를 쓰는 거니까. 독해할 때 무의식적으로 한번 봤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핸드메이드로 썼죠. 단어장에. 그리고 무슨 뜻이지? 여러분들이 뭐 포털을 찾으시든 사전을 찾으시든 다시 한번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하셔서 작성하셨죠. 그 단어 하나를 외우기까지 몇 번의 무의식적인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메이드가 가장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1번 순위로 주지 않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수험생들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몰라요. EBS 교재에 나온 단어라면 다 중요한지 알아요. 아니요. 범교과 수준에서 넘어지는 것도 너무 많다니까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볼 때 별표 치고 줄 거라니까요. 거기서 왜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말한 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교과서 인덱스에 있는 범교과 수준의 아위를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시중교재 충분히 활용한다. 빈출, 기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어원별. 정 안 외워지는 거 그런 건 여러분들의 무의식 작업을 많이 거치기 위해 핸드메이드를 한다.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여러분들 수능 보기 고3인데 여름방학 이후라면 사실은 이 모든 작업이 시간이 없는 상태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보시는 이 순간이 겨울방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겨울방학에 교과서 한번 인덱스 보는 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한번 쭉 그중에 안 외워지는 거 핸드메이드로 쫙 뽑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혹은 추천받은 시중교재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게 어휘학습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다음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어법은 구문독해로 어떻게 또 리딩 스킬은 어떻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보단 오늘 배웠던 조동사 구문이요. may have pp, must have pp,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관용 어구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조동사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